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요. 조금 눌리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쉽게 됐어요. 계속 쉬지 않고 요즘 달려나가는 모습이고 큰 등락 없이 안착하는 2200선 위에서 흐름을 지속되는 모습인데 이건 어디에서 오는 이슈라고 보세요? 어디에서 힘일까요? 사실 이제 어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 사실 그 미중 간의 미중 간의 갈등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면서 이제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이제 어제 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2200선이 사실 과거에 강력한 좀 저항선의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이제 수급적으로 견고한 대기 매수세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어제 현선물을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시장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지 않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 결국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투자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 매수까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제 시장을 상승을 만들었고 이것이 오늘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물론 이제 그동안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지탱해온 부분이 있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삼성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굉장히 좀 이제 강력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를 좀 끌어올렸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미중 갈등이 악화가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전략이고 무역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이제 이런 또 좀 낙관적인 이런 관측들도 대두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이 이제 추가 부양책을 이제 지금 쓸 것이다라는 얘기, 이건 이제 거의 공언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공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11.5% 증가하는 등 이런 그 지표가 좀 호전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까지 좀 이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는 이런 그 변수는 여전히 시장에 그 악재로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라든가 또 확고한 유동성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같은 이런 그 빨라진 개발 속도 이런 것까지 좀 긍정적인 요인들도 여전히 시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아직까지 이르지만은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기다리던 조정은 잘 안 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게 말이에요. 좀 살려고 기다렸던 많은 분들께서 좀 아쉬워할 만한 이제 상승세인데 이 상승세가 이제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연결된다고 하면 또 다시 새로운 투자 전략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는 또 남아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요.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신풍제약이라든가 신신제약 같은 이제 특정적인 그런 백신과 관련돼 있는 또 치료제와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을 이끌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의 그 흐름이 좀 이제 둔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단기 오버슈팅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라오는 어떤 이유는 펀더멘탈이라든가 확정된 이슈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상승은 아닌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이게 기대감 그리고 또 뉴스 플로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상승 과정, 이게 기대감이 반영되는 과정에서는 시세가 좀 과반영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에 따라서 급등락이 연출이 되고요. 그만큼 지금 바꿔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치료제라든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어떤 시장의 절박함 이런 것들이 좀 시세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 또 이제 미국 정부에서 또 지원을 또 큰 금액을 한다고 하니까 또 급등을 하고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이 역시 SK그룹주였는데 그 SK바이오시스 관련된 이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업은 이미 나온 얘기고 여기에 이제 빌 게이츠가 어떤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 이제
언급을 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SK 그룹 내에서 SK 케미칼이 지분을 갖고 있고 또 SK 디스커버리가 지분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얽히면서 한꺼번에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 다만 어제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런 재료들, 사실 SK 케미칼 같은 경우도 단기에 지금 2배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향후에도 이렇게 뉴스플로우라든가 또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각될 때마다 등락으로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주가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개발이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 뭐 3상이 통과가 되고 제품이 나오고 이런 단계로 이어지면서 종목들 간에는 분명히 차별화가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지금 뭐 수많은 종목들이 관련주로 묶여 있지만은 결국은 이 중에서 정말 치료제 개발하고 백신을 개발하는 종목들은 몇 개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급격히 차별화되는 양상들은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난 이후에 볼만한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결국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보통 지금 뭐 임상 2상 단계 좀 빠른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임상 못 들어간 회사들도 많거든요. 결국 이제 그 임상 과정에서의 어떤 그 이제 영향력 있는 어떤 이런 데이터 또는 이제 그 뭐 이제 뭔가 좀 그 요번에도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과연 이 제품이, 이 백신이 정말 이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석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향후에는 주가의 어떤 향방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인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가릴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은 분들 이제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이제 55,000원이 그동안 저항대로 작용을 했다가 이것도 지지선으로 이제 바꿔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오늘까지 어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게 지지선으로 봐야 된다는 건 조금 일러요.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아주 좋은 타이밍에 중요한 재료가 하나 나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또 재료가 아시겠지만은 인텔의 공정 지원 이슈였죠. 사실 이게 이제 인텔이 7나노 반도체 그 제조의 차질을 빚으면서, 그러니까 인텔은 사실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에 완전히 미스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공정이 한 1년 정도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뭐 지금 뭐 AMD라든가 이런 데가 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인텔이 이렇게 공정이 지연 차질 빚으면서 외부 파운드리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외주 맡긴다 이런 그렇죠, 이슈가 이거죠. 나오면서. 근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정도의 공정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TSMC하고 삼성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다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인텔 거를 만약에 받는다면은 굉장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어제 상승을 좀 촉발시킨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아직까지 조금 이르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 2분기 실적이 선방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또 이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양상이 격화가 되면서 화웨이라든가 이런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제재가 이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다면은 결국 지금 중요한 거는 5G라든가 이러한 그 글로벌 대규모 투자 국면에서 통신 장비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수혜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5G 관련해서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글로벌 화웨이를 제외한다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몇몇 회사들로 에릭슨, 노키아 이렇게 세 개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잡아도 된다라는 관점이세요? 혹시? 사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은 사실 5만 원대에서 워낙 지금 오랫동안 좀 속된 표현을 옆으로 기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승 국면에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상승의 이런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5만 5천원이 지가 된다면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이거 궁금해가지고 이
실적 시즌이니까 어떤 업종을 주목해야 되는지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사실 이제 뭐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업종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는 역시 게임이라든가 전자결제 같은 언택트 업종이라든가 또 음식료 업종, 그리고 저는 하반기에는 역시 IT 업종,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5G 이런 쪽에 좀 실적 호전을 염두에 둔 어떤 그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도체, 2차 전지, 5G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마케돈 2부도 여기에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양 지수 양호합니다. 이어진 순서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굳건한 수익 챙겨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